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전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뭐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미워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그거는 또 설명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따가 그럼 내가 이야기를 제가 좀 마저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내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뭐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좀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나오신 분이. 그거는 내 답변은 자, 그리고요. 맞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의의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부터 답변하고 또 한번 길어지는데. 답변하십시오. 예. 그런데 내가 답변할게.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표가 그건 주도해서 내가 TF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방 직후에는 전부 우리만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87년도 헌법 제정할 때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만 국가였어요. 근데 91년도에 해방 직후와는 달리 남북한 동시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입니다. 국내 헌법은 북한이 가입되기 전에 87년도 헌법에 의해서 우리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제법하고 헌법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걸 두고 뭐 국가냐 아니냐 OX 묻는다는 게.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럼 폐지하면 안 되죠. 폐지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정한 안이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안입니다. 그건 그때 안 있어 갖고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건 천만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이, 잘못 내가 알고 그만하고. 네. 같은 아니면 왜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게 그걸 물어보면서 공격을 택도 아닌 소리 하지 했겠습니까? 말고 적폐청산론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문재인 후보는요. 북한이 김정은하고 친구하겠다고 합니다. 어? 자기 이복형을 백주대낮에 독살한 사람이에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하고는 대통령 되면 친구하겠다고 하고 상대 정당은 청산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반대 정당은 청산 대상으로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친구하고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적폐청산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는 적폐청산의 말이 없어졌어요. 에? 적폐는 실제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적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억 달러 북에 줘서 지금 핵 만들게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내가 말하긴 못하지만 뇌물로 출발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자기들 적폐가 훨씬 심했어요. 한국 사회에 끼친.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적폐를 정산해야지. 적폐는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 엮고 한번 돌리고 좌우파 할 것 없이 세탁기 엮고 전부 한번 돌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제 후보가 님, 그 탄핵이 국민 압도적 다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 개인의 문제지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국민 압도적 다수로 탄핵된 게 아니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뭐 여론재판으로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라는 말에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게 이 탄핵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각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시각입니다. 우리 다 자유한국당의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은 좀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박지원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지원하고 우리하고 정체성 이념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여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파정당은 단독으로 치렀어요. 상대방이 약하니까 늘 연대를 했어요. DJP 연대도 하고 선거 때마다 통진당하고 연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 대선 지형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릴 시간도 없고 지금 그 1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알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정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좌파의 전유물이던 연대 또 선거연대 이것을 우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고스란히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좌파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거꾸로 이번 대선에는 우파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자기 색깔로 주장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갈게요. 네, 그래, 네. 그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거 전부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 결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때 까맣던 게 지금 하얘질 수가 있는 아니지.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 구멍에 그 실을 꿰매야 그 바느질을 하지. 지금 우리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고 또 우리 한국당의 이 정체성이나 또 보수의 혁신이나 이런 것도 국민들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고 또 지금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민심이 지금 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빨리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당으로 집결시키는 게 우선 과제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른 당 기웃거리고 다른 당하고 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홍 후보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보수 우파의 민심만 결집시켜도 충분히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 후보가 말씀하시는 중에 실수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만은 모든 것이 결과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어야 하고 아무리 목표가 정당해도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정신을 철학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세 분이 전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지금 과거 선거는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도 검증하고 국민들이 다 안 상태에서 투표장을 들어갔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거는 날치기 대선입니다.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40일밖에 안 남는데 후보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정책 검증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대선판에 지금 해볼 재간이 없어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경선하는 과정이라도 이거는 타당하고 이야기할 건 하고 앞으로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지 거기에 무슨 후보님, 원칙을 이야기하고 합니까? 왜 우리 홍 후보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경선 중인데 다른 당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우리 당에서 뽑힌 분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후보도 못 내고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아서 할 우리 테니까. 우리 중에 각자 그거는 알아서 걱정 안 그거를 하셔도 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천하 공당의 일을 자기 혼자에게 다 맡기라 이런 그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태도고요. 이 당이라는 게 누구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이 정체성이 있는 거고 또 수많은 당원들이 주인인데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 강력한 그 혁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보수 민심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멈추면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집을 하면은 더민주당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양강 구도가 되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바른정당이니 국민의당이니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또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런 당들하고 연정 안 하면은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연정하기 위해서는 또 개헌도 해야 되고 그래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손을 내밀고 뭐 어떻게 한다는 단일화 한다는 겁니까? 뭐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리를 더 혼란시키고 우리가 양강 구도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논의를 좀 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떠오른 화두가 이 통합론 또 뭐 적폐청산론.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대학생 박강현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언론으로부터 홍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그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발언들로 화제가 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홍트럼프라는 별명은 결단력 있고 자국민을 우선시한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 관련 발언과 같이 많은 오해와 미움을 낳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반대 세력들을 통합하시고 또 협치를 실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게 저보고 막말한다 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치를 22년을 했습니다. 언제나 정치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일어났던 대한민국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하는 버릇이 22년째입니다. 저한테 물으면 거침없는 답변이 나갑니다. 기자가 누가 어느 순간에 물어도 그것은 22년간 몸에 익은 겁니다. 막말이 아니고 팩트를 좀 거칠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네?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정치적 반대자에 불과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면 얼마든지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막말했다 뭐 그래 이야기하고 품격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야당은요,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 의회와의 조율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합니다. 미국 그 헌법에는 예산 편성권과 그것을 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청권도 정부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 정부안 제청권이 정부에 있는데 미국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수당이나 소수당이나 간에 의회 지도자들하고 조찬, 오찬, 만찬을 통해서 언제나 정책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의도 출신인데 국회의원 출신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의도가 지긋지긋한 동네거든요. 저도 4번을 해봤는데 치 떨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누구라도 들어가 버리면 여의도는 안 봅니다. 정무수석이라고 내세운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정무수석 하거든요. 그 사람은 또 국회의원 떨어졌기 때문에 여의도 오질 않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해서 야당 다수당의 정무장관을 임명을 하고 야당과 늘 소통을 해서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여의도와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관용 후보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네.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거 답변하고 네. 또 하고 네, 한참 길어지는데. 답변하십시오. 네. 그런데 답변할게.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표가 그건 주도해서 내가 TF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방 직후에는 전부 우리만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87년도 헌법 제정할 때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만 국가였어요. 근데 91년도에 해방 직후와는 달리 남북한 동시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입니다. 국내 헌법은 북한이 가입되기 전에 87년도 헌법에 의해서 우리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제법하고 헌법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걸 두고 뭐 국가냐 아니냐 OX 묻는다는 게 지금 그 1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알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정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좌파의 전유물이던 연대 또 선거연대 이것을 우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고스란히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좌파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거꾸로 이번 대선에는 우파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자기 색깔로 주장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갈게요. 네, 그래, 네. 그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 엮고 한번 돌리고 좌우파 할 것 없이 세탁기 엮고 전부 한번 돌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제 후보가 님, 그 탄핵이 국민 압도적 다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 개인의 문제지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국민 압도적 다수로 탄핵된 게 아니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뭐 여론재판으로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라는 말에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탄핵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각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시각입니다. 우리 다 자유한국당의 시각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은 좀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박지원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지원하고 우리하고 정체성 이념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여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파정당은 단독으로 치렀어요. 상대방이 약하니까 늘 연대를 했어요. DJP 연대도 하고 선거 때마다 통진당하고 연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 대선 지형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릴 시간도 없고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전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뭐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미워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그거는 또 설명 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따가 그럼 설명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마저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뭐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좀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나오신 분이. 그거는 내가 자, 답변을 그리고요. 할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참, 나 의의가 없다. 자, 국가단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시는데 폐지하면 안 되죠. 폐지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정한 안이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안입니다. 그건 그때 안 있어 갖고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건 천만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이, 잘못 내가 알고 그만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같은 아니면 왜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게 그걸 물어보면서 아니 공격을 팩도 아닌 소리 했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건 아니죠. 적폐청산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문재인 후보는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친구하겠다고 합니다. 어? 자기 이복형을 백주 대낮에 독살한 사람이에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하고는 대통령 되면 친구하겠다고 하고 상대 정당은 청산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반대 정당은 청산 대상으로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친구하고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적폐청산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는 적폐청산의 말이 없어졌어요. 에? 적폐는 실제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적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억 달러 북에 줘서 지금 핵 만들게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내가 말하기 못하지만은 뇌물로 출발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자기들 적폐가 훨씬 심했어요. 한국 사회에 끼친.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적폐를 정산해야지. 적폐는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다.